파스가 생활이야, 생활. 계속 파스를 붙이고 있는 거야. 네. 주위 언니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힘들 거다, 관절 더 아플 거다,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대도 이렇게 피곤한데 40대, 또 50대, 뭐 60대, 70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정말 어떡하지? 그런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제 이 왼쪽 무릎이 어떻게 뭐 잘 아물었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너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건강 굴곡 그래프가 있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준비했니?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니 근데 왠지 네가 지금 아직도 영하고 이런데 뭐 굴곡이 딱히 있을까? 저렇게 건강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뭐가 이렇게 계속 하얀 곡선인데? 하얀 곡선이 많네. 근데 이게 정말로 언니들 말이 맞더라고요. 이게 제가 20대에서 30대가 넘어가니까 한 번 좀 크게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네. 100점부터 시작을 하네? 네, 일단 태어났을 때는 사실 뭐 건강하게 그냥 우량아로. 3.4kg에 그냥 적당한 보통 표준에 나도 우리 애들 3.4 했는데 똑같구나. 3.4. 근데 뭐가 뚝 떨어지네? 자 2007년 댄스 스포츠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댄스 스포츠? 네, 뭐 댄스 스포츠라 하면은 뭐 차차차, 그렇지. 삼바, 그런 거 룸바, 좋잖아. 자이브.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뭐 취미로 하면 너무 좋고 뭐 그냥 적당한 운동으로 하면 너무 좋은데 선수 생활을 또 했었거든요.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럼 2007년도에. 이게 사실 댄스 스포츠를 좀 뭐 취미로 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건강에 되게 좋아요, 사실. 그치. 건강에 되게 좋고 이제 뭐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선수로 활동하다 보니까 또 어릴 때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냥 하고 그리고 또 선수다 보니까 하루에 거의 한 8시간씩 안 쉬고 계속 하니까 이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댄스 스포츠는 그 댄스 스포츠 구두가 있잖아요. 맞아요. 구두가 있어요. 그게 한 8cm, 9cm 정도 돼요. 그렇게 높아? 네, 기본이지.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늘하늘한 옷 같은 거 입으려면 실루엣이. 성장기 시절에 다이어트를 좀 혹독하게 하고 약간 그러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은 종아리가 그냥 쥐가 갑자기 빵 나면서 핏줄이 팍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몸이 좀 망가진 거야, 그때? 네, 이때부터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관절이나 약간 근육, 약간 요런 쪽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됐어? 네, 그래갖고 더 떨어지네? 2010년도에 또 떨어졌어. 이게 왜 떨어졌냐? 제가 무릎을 다쳐버렸거든요. 어떻게? 아니 스포츠 댄스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거야? 이렇게 치고 돌고 앉고 쫙. 여기 이 앉을 때 여기 무릎 인대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앉아서 여기가 인대가 팍 늘어나가지고 여기까지 통깁스를 하고 한 달 정도를 제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또 마음이 촉박한 거예요. 왜 촉박하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입시를 하기 위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연습하는데 나는 이거를 통깁스를 하고 춤을 못 추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통깁스를 거의 2주 만에 그냥 풀러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통깁스를 거의 2주 만에 그냥 풀러버렸어요, 제가. 안 되는데. 그 반밖에 못 쉰 거야? 네. 안 되는데.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지. 비가 뭐 오기 전 요런 때 뭐 혹은 오래 서 있거나 뭐 이렇게 제가 오래 걷거나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바로 아프더라고요. 그럼 앉아서 얘기할래? 아니야. 그래? 아니, 지금 비 오지도 않잖아.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요새가 사실 가장 걱정입니다. 이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요.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가 여기 팔이 아프다가 점점 내려오지. 네. 손목이 저리고 제 증상이 나랑 똑같냐. 너무 신기하다. 나 주사 맞았어.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막 쩌릿쩌릿한 게 이상해요. 아니 저 어린 게 저렇게 쩔쩔쩔쩔 왜 그렇지? 좋아. 그리고 요즘에 막 자꾸 여기 이렇게 면역력 떨어져서 나는 거 있잖아요. 슈퍼 생기고. 수포 같은 거, 이런 것들. 피곤해서 그래. 이런 게 자꾸 생기고 뭐 긴장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저 지선 선배한테 되게 궁금했던 게 황재성 선배나 이상준 선배 항상 여기가 아파서 도수 치료 받고 다니거든요.
거예요. 이게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가볍게 되는 건가? 나도 똑같아. 나도 몇 년 전에 사람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 근데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잖아. 어머. 이렇게 아파서 그 신경이 건드려지는 너무 데가 아파서 있어. 진짜 자다가 웬만하면 우리 침대에서 떨어져도 자잖아 그냥 피곤하니까. 근데 이쪽으로 딱 했는데 눈이 아파서 깨는 거야. 여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가지고 2년을 고생했어. 은지 같은 경우는 아직 진짜 젊다 못해 아직 어리잖아. 그래도 삼 아니야, 3학년. 그렇죠. 4학년. 근데 저렇게 아픈 게 되게 많았네. 근데 이제 앞으로를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그렇지. 맞아요. 너는 진짜 장숙에 와서 제대로 혹독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아, 너 이대로 가면은 오래 가지 못하겠다. 몸이 진짜 오래 가지 못해. 잘했어. 네. 반갑습니다. 새 보셨다. 왜또 저기 입에 차려 물고요. 현재 차렷. 스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전학생이 되게 벌써 융화가 돼 있네요. 얘 한 3년 같이 다닌 것 같아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듣자 하니까 사실 우리 전학생이 보기에는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건강 문제가 좀 많다고 들었어요. 야, 얘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골격계 쪽 문제가 좀 많다고 해서 불편한 게 있었어요? 네, 선생님, 오래 걸으면요. 여기 왼쪽 무릎이 너무 아프고요. 왼쪽 무릎이. 비 오기 전에도 무릎이 계속 아프고요. 벌써요? 오래 서 있으면요. 이 왼쪽 무릎이 아프고, 오래 서 있다가 앉으려고 하면은, 잠깐만. 이 얘기가 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입에서 나와야 제가요 무릎이 아프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틀어서 봤을 때는 이곳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이곳 건강 관리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통틀어서 얘기했냐면 은지 학생 말고도 우리 모두가 좀 신경을 쓰면 더 좋은 부위거든요. 국민 걱정 질환 2위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보다 먼저 시작되는 연골 연화증. 남성보다 주로 여성에게 발생. 젊다고 방심할 수 없다.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연골 연화증. 우리의 관절 건강, 연골 보호에 달렸다. 연골 건강은 시간 싸움. 평생 쓰는 무릎. 연골의 유통기한을 늘려라. Young money, young money, young money, young money, young money, young money. 은지야? 예. 힐 신고. 이야. 허리 아픈 만나겠다. 지금 제가 너튜브에 올릴 커버 댄스 영상을 연습도 하고 녹화도 하는 중이었고요. 그럴만하네요. 그리고 또 곧 있으면 코미디 빅리그 새 코너 시즌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때 암나쿨로 약간 패러디 해가지고 코너를 올릴 생각이어서 이 영상을 좀 이렇게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암나쿨을 어디서부터 따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아. 와 무릎 꿇고 앉는 거 그때 제일 안 좋다 그랬는데 걸레질 같은 거. 그렇구나. 이상하다. 안무가 맞는데. 어우 저 높은 거 봐. 연습할 때도 힐을 네. 신고 하시네요. 네. 너무 힘들겠다. 아니 운동화를 아프죠. 신고 하다가 나중에 힐을 신지 근데 연습을. 그러면은 막상 힐 신고 하면 춤이 안 춰지더라고요. 연습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렇게 하일 쪽으로 신고 가는 거 너무 너무 많이 안 하시네. 좋은데. 이것도 안 좋아요? 아이고 다리야. 어머머머 저거 봐. 그래 나중엔 이렇게 돼요. 하일 발도 오래 너무 신고 아프고 있으면. 말이야. 근데 보기만 해도 아프겠다. 하루에 거의 7, 8시간씩 연습했던 것 같아요. 발목이랑 무릎이랑
종아리 이런 데가 엄청 띵띵 붓고 구두를 신고 오래 일하면 여기가 아파요. 아우 아파. 왜 이렇게 저리지? 아유. 아우 뭐야? 똑소리 났어. 아우 뭐야? 똑소리 났어. 어머 뚝뚝 소리 나는 거 봐. 파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갖고 다니고 안무 연습할 때 무릎 보호대 같은 건 사실 필수라서 그래서 항상 꼭 연습할 때는 무릎 보호대까지 꼭 챙겨서 나가는 편이에요. 어머, 붙여야 돼. 이게 발목 관절이랑 무릎 관절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다쳐도 같이 영향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계단을 내려오는 것도 되게 안 좋다고 옛날에 들었던 거. 그렇지. 우리가 올라가는 건 것만 운동이 하고. 되는데 내려갈 때는 내 체중이 너무 부하가 돼요. 통구. 저게 왜냐면 여기를 받쳐주지 않고 네. 헐렁헐렁한 게 제일 안 좋대. 아 진짜요? 통구 무릎도 슬리퍼 못 맨날 신고 받쳐주고 다니는데. 가운데 아치도 못 받쳐주고. 그렇구나. 짝다리가 그렇게 짝다리 안 못했는데. 좋죠. 골반도 비틀어지고. 아니 혼다는 짓이 다 안 좋은 짓만 하고 자빠졌네. 아까는 아우 얘 되게 이쁘다 그러더니 아니 내가 엄마라면 야단 맞잖아 밤나. 야단 치지.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이렇게 말이야. 습관이 된 거지. 습관이지. 얼마 전에 프로필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아우 무릎이야. 아우 무릎 아파. 아우 아파. 아우 발목도 왜 이렇게 아프지? 아 그럼 자 이제 헤어를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이거 너무 쳤네 파스.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거 파스를 떼고 이 파스 없이는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어. 아 이제 이거 떼야 되겠죠?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네. 아이고야.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저 주세요. 아유 참. 파스가 생활이야 생활. 계속 파스를 붙이고 있는 거야. 네. 주위 언니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힘들 거다, 관절 더 아플 거다,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대도 이렇게 피곤한데 40대, 또 50대, 뭐 60대, 70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 정말 어떡하지? 그런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제 이 왼쪽 무릎이 어떻게 뭐 잘 아물었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겠다. 진짜. 네. 젊은 여성분들이 무릎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이런 연골연화증을 많이 의심을 하죠. 이게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좀 흔하기는 해요. 앞에 쓸개골이 있는데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게 넘어진다거나 부딪힌다거나 하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원인을 모르고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일단 주의해야 되는 건 외상 같은 것들 주의해야 되고 하이힐을 신었을 경우에도 똑같아요. 지나치게 무릎의 각도가 꺾이면서 앞쪽까지도 같이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은지 학생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인대도 다쳤었고 이 가운데 있는 연골에도 무리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거든요. 보통은 연골연화증이 사실은 진단받은 사람들은 좀 많아요. 좀 흔한 질환인데 얘네들을 특별하게 치료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 이거 병명이잖아 연골연화증. 병명이긴 한데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게 이렇게 일상생활할 땐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앉았다 일어날 때, 그러니까 쓸개골 뒤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부린다거나 해서 이쪽에 충격이 왔을 때 통증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엄마 왼쪽 무릎에 혹이 이렇게 크게 나셨거든요. 밖으로 보이기에도 네, 밖으로 보이게도. 네. 근데 그러면 그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건가요? 지금 혹이라고 했는데 사실 퇴행성 관절염은 혹의 모양으로 생긴다기보다는 무릎 관절 전체가 좀 땡땡하게 붓고 발적, 붉은 열감과 함께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정 부위가 튀어나와 있다라고 할 때는 관절낭 안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고 밖에 있는 연골이나 뼈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그때는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부은 게 아니라면. 네네네. 그럼 연골연화증이랑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좀 차이가 일단은 위치에서 좀 차이가 나겠죠. 연골연화증 같은 경우는 이제 쓸개골 뒤에 있는 연골에 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는 이 사이에 있는 우리 반월판이라고 하는데 이 수직 방향으로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연골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는 거예요. 지금 연골 같은 경우가 봤을 때 연골연화증이랑 퇴행성 관절염은 다른 질환이긴 한데 네. 완전히 분리를 시킬 수는 없는 게 이 연골연화증을 그냥 방치를 해두게 되면 쓸개골 앞쪽이긴 하지만 여기가 계속 갈리겠죠. 네네. 그러면 이쪽에 통증이 생기면 내가 분명히 자세가 불편해져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어쨌건 같은 관절 안에 있는데 여기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자세가 변형이 되고 비틀어지면서 결국은 다른 연골까지도 무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의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는 없어요. 아무튼 둘 다 연골하고는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얘기 들어보면 관절 질환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연골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딱 봤었을 때 그러면 어쨌건 우리가 이제 연골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고 우리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이 반월판이 있는 이 연골을 좀 볼게요. 사실 퇴행성 관절염 하면 제일 흔한 데가 무릎이기는 하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무릎은 내 위에 있는 전체 체중을 얘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네.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자세를 이렇게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했을 때도 골반 쪽에서도 물론 무게를 부담을 하긴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더 많은 무게를 부담하고 있는 건 무릎이죠. 그리고 이 크기에 비해서 관절이 좀 작은 편이에요. 고관절 같이 크지는 않잖아요. 제가 모형을 하나를 더 준비했거든요. 네. 앞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허벅지뼈, 네. 밑쪽에 있는 정강이뼈라고 보면 네. 이 노란색 점토로 표시를 한 부분이 연골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연골이 이렇게 튼실하게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무게로 퉁퉁퉁 우리가 뛴다고 해도 별로 무리가 안 가고 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지 씨 좋아하는 앞바다리 자세도 하고 무릎도 좀 구부리고 이렇게 해도 별로 무리 가는 게 없어요. 얘가 잘 뼈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네요. 맞아요. 쿠션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데 만약에 연골이 없어요. 그러면 자, 뼈만 있는 거죠. 위에 허벅지뼈, 밑에는 정강이뼈, 뼈만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일단 이렇게 뛰는 것 자체가 가루 날리는 거 보이시죠? 가루 떨어지는 거 봐. 내가 뛰게 되면 뼈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아프겠죠? 그러니까 가루가 많이 날리네요. 선생님 진짜 그러니까 부스러지는 느낌 들고. 자, 거기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처럼 앞바다리 하고 앉을게요. 야, 그다음에 저거 쭈그리고 나만 하지라- 앉을게요. 다 으스러지네요. 쭈그리고 앉으면 어머 네. 어떡해. 어머. 으스러져. 지금 이런 식으로 가루가 막 날리잖아요. 실제로 내 뼈가 마찰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느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요. 막 구부리시면서 아야야야야 아프다고 하죠. 아야야야 이러시는구나. 그럼 이런 부위에 염증이 다 생기겠죠. 그러면 실제로도 어떻게 뼈가 되냐면 갈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실제로는 사실 골막이 있어서 뼈가 갈린다기보다는 해당 부위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픈 거지. 여기에 이렇게 바늘 같은 뼈들이 자라요.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겠죠. 그러니까. 우리 오스테오파이트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뼈 골극 같은 게 자라나게 되면 굳이 내가 이렇게 구부리지 않아도 걔네들이 이렇게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통증도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도 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웬일이니. 야 진짜 연골이 진짜 중요하다. 그것 좀 개발할 수 없을까? 거기다 붙이는 그 스펀지를.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그걸 개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인공관절 치환술로 하잖아요. 연골만 갈 수는 없으니까 관절 전체를 치환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수술이죠. 사실은 우리 내 몸에 있는 원래 있는 연골도 쓰면 닳는데 인공관절도 쓰면 닳아요. 그래서 이게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얼마 만에? 이게 문제야. 보통 15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보니까 너무 일찍 치환술을 해버리면 사실은 또 나이가 더 들어서는 또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내 몸이랑 좀 다르니까 또 내 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연골만큼의 부드러움이나 이런 활동에는 조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관절염,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다 이러시는 분들
분들 보면 살부터 빼라고 그러신다는 거야. 맨날 체중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하중이 눌리니까 그 무게가 이 관절이 안 좋다는 거지. 맞아요. 무거워. 제일 좋은 게 체중 감량이긴 해요. 그러니까 연골이 이렇게 얇아지고 닳게 되고 없어지고 하는 이유들을 보면 외부적인 요인이랑 내부적인 요인이 같이 있거든요. 외부적인 요인이 지금 혜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내 체중도 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눌러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자세. 그런 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골을 닳게 할 수가 있겠죠. 은지도 아까 계속 무릎 꿇고 있었잖아. 근데 사실 외부적인 게 100%는 아니고요.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연골 전체를 봤을 때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감소했을 때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콘드로이친? 어디? 네. 콘드로이친 러시아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연골을 얘기할 때가 앞에 콘드로 뭐가 붙어요. 콘드로이친이 굉장히 이름이 비슷하죠. 그만큼 연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얘네들이 관절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얇은 연골에서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분이 충분해야지 연골이 잘 마모되지도 않고 연골로 충분하게 영양 공급을 하고 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콘드로이친도 우리 몸이 늙으면 얘도 나이가 들면서 길이도 짧아지고 끊어지고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로 따지면 90대까지 됐다라고 하면 20대 때 한 4분의 1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 말고도 내부적인 요인으로도 벌써 연골이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얇아진다는 거잖아요. 나이 드는 것 자체가 기능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제가 그 팔자 걸음걸이고요. 옛날부터 다리가 X자 다리였어요. 아, O자가 아니고? 네, O자가 아니고 다리가 얘는 X자 다리. 반대로? 근데 이것도 혹시 관절이나 이런 연골에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왜냐면 이제 11자 다리가 우리가 보기에만 예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강에도 좋은 게 무릎 관절에 대해서 앞서서도 이렇게 딱 설명드렸잖아요. 양쪽이 똑같이 서 있어야지 양쪽에 있는 연골판이 고르게 무게가 분산이 될 거예요. 근데 X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살짝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머. 그러면 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 더 많은 무리가 가고 이쪽으로 체중이 더 많이 가고 마모도 더 많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O자 저는 다리도 실제로 이게 발바닥이에요. 그러면 저 이게 편해요. 그쵸. 다리 모양이 이미 변형이 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릎만 무리 가는 게 아니고 발목까지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목도 안 좋은 습관 거구나. 보니까 은지야, 너 이렇게 짝다리하고 서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계속 짝다리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인지를 못 하고 있었네, 그러네. 웬만하면 체형 교정도 필요하고 걸음걸이 같은 경우도 의식적으로 팔자 걸음보다는 조금 더 모아서 걷는. 예, 완전히 11자는 아니고요. 살짝 바깥으로 15도 정도는 이렇게. 이 정도 해서 이 자세로 좀 걷는 거를 의식을 좀 하고 걸으면 좋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보행이 완벽하게 대칭으로 걷는 사람은 잘 없어서 좀 의식을 해주는 게 좋죠. 자, 그렇게 한번 걸어봐. 네. 야, 걸어보라니까. 자, 평소에 저는 진짜 그냥 편하게 걸어볼게요. 그 팔자야, 딱 팔자야. 이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더 많이 벌어져 있어요. 뒤축을 끌어. 오른쪽이 더 벌어져 있어요. 오른쪽이 더 정말 벌어져 안 이쁘다. 왜냐면 옛날에 댄스 스포츠 시작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골반이 팔자로 비대칭으로 가니까.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자 일자로 걷는다는 걸 일자. 인지하고 옳지. 옳지. 그래. 옳지. 옳지. 그래. 아까보다 왼쪽 다리가 이렇게 됐어. 편하게 걸어봐, 편하게. 어깨 힘 빼고. 야, 너 습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누가 몸 묶어놨니? 은지야, 근데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에 대한 얘기 많이 했지만 네.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게 또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한테 해결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네. 여러분들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동생들 체육 시간 괜찮았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좋은 방법 많이 배웠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 잘 알려주셨구나. 스트레칭을 얼마나 시원하게 했는지 몰라요, 선생님. 그러면 또 이 스트레칭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 연골을 잘 아껴 쓴 우등생의 또 비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가야죠. 근데 이게 이 타임이 제일 나는 제일 좋아. 보고 싶어. 네. 한때 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오늘의 우등생.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무릎이 다 완전히 박살이 됐어요. 건강검진에서 퇴행성 관절이라고 당신 약 안 먹으면 이 마디가 다 이렇게 부서진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통증의 원인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었는데요. 또 양쪽에 다 생기셨네요. 그녀의 현재 무릎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관절 사진 자체가 이게 한 5, 60세 무릎밖에 안 돼 보여요, 진짜로. 오. 그러니까 관리를 저렇게 잘한 거예요? 야, 잘했구나. 아주 관리를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퇴행성 관절염 무릎이 진행이 되면요. O자 다리라고 아시죠? 딱 보면 완전 일자예요. 뼈하고 뼈 사이 이 간격이 연골 간격이거든요. 연골이 잘 있는 것 같아요. 연골은 엑스레이상에서 안 보여서 간격으로 우리가 보는데 비대칭이 아니고 지금 양쪽이 다 충분하게 간격이 있었다는 건 연골이 괜찮다는 거죠. 통증 수치의 경우 50점 이상이면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 우등생은 30점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였는데요. 아니 근데 예전에 그렇게 무릎이 안 좋았다는데 그냥 어떻게 관리를 한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을 이겨내고 10살이나 젊어진 무릎 나이. 그녀의 연골 관리 비법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뭐 하시는 거지? 운동하시는 도폭을 넓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것 같아. 약간 구부리고 계시죠? 연지 자세 뒷다리는 비슷하게. 피신 상태로. 그렇죠. 한 발 한 발 아주 천천히 걷는 모습인데 그저 다리를 조심히 건너는 걸까요?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걸까요? 저요?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릎 관절이 좋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런지 자세 맞네. 런지 자세 맞네. 이게 이제 허벅지 힘을 길러주게 되면 무릎 관절이 받는 부하를 허벅지 근육이 좀 보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허벅지 강화에. 걷기 운동 중인 우등생. 그런데 여기에도 비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11자 걸음을 걸어요. 지구자로 이렇게 일자로 해서 이렇게 걸어요. 11자 걷기. 저렇게. 발바닥, 발뒤꿈치부터. 그렇죠. 발 뒤꿈치부터 쭉 닿게 하는. 이러면 이제 또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가 덜 가요. 일주일에 보통 한 3번 정도 하는데요.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왕복. 와, 3시간을 해? 3시간을 걸으셔? 와, 대단하시다. 우등생의 일상을 더 깊숙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살자. 사랑해. 네? 누구한테? 아, 남편에게? 강아지. 고맙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릎이 아파서 난리 치는데 아, 강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릎에 하는 무릎에 얘기구나.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살자. 이 다리는 내 친구이면서 버시면서 참 소중한 존재예요.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다 나섰잖아요. 지금 이렇게도 하고 그때는 이렇게도 못했어요. 이렇게도 하고. 야, 엄청 유연하시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해줘. 나 잘 지켜줘. 그런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저건 뭘까요? 뜨거운 찜질팩으로 제가 물에다 끓여가지고 이게 찜질하시라고 하면 따뜻한 걸로 해야 돼요? 차가운 걸로 해야 돼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염에는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죠. 부기가 있거나 열감이 있는 통증이 아니라면 평소 온찜질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랍니다. 아유 고마워.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맙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 뭐하고 있어? 나 찜질방 안 찜질해. 아이고, 나도 요새 다리가 아픈데. 많이 아프냐? 아이고, 요새는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뭔가 더 아파, 많이. 아유 좀 기다려봐 그럼. 나 좋은 거 있어. 뭐? 기다려봐. 그 무서운 거 있냐 봐. 무릎 걷고 이게 뭐야?
이게 얼음찜질인데 너무 좋아. 너처럼 아프고 열나고 그럴 때는 이게 좋은 거야. 얼음찜질이 좋아. 아니 이분은 또 얼음찜질이야? 얼음찜질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 만성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지. 그렇죠. 급성 통증은 열감이 나고 붓거든요. 그때는 차가운 얼음찜질이나 냉찜질로 붓기를 빨리 완화시켜주는 게 좋아요. 급성은 냉찜질로. 그렇죠. 만성은 온찜질로. 아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삐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냉찜질로 붓기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온찜질로 바꿔서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오랜 기간 지속된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염엔 온찜질로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을, 부기와 열감이 느껴지는 급성 통증엔 부종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냉찜질을 이젠 아시겠죠?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해도. 운동도 좀 하고 좀 먹는 것도 좀 잘 챙겨 먹어. 근데 내가 좀 운동하는 거 하나 있는데 가르쳐 줄까? 가르쳐줘. 나 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래? 할게.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거죠? 아니야 이렇게 놓고 하면 돼. 이게 퇴행성 관절에 좋대. 이렇게. 쉬워 이거. 뒤꿈치부터 이렇게. 뒤꿈치부터 놓고 무릎을 높이 들고 일자로 걷는 거죠. 그러면 또 허벅지와 복부 힘을 기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거를 또 이렇게 어머머머머, 저기 쉽지가 않네. 균형을 못 잡았네. 잘하고 있어. 이렇게 또 요즘 이제 집에서 많이 운동하시잖아요. 네. 제자리 걸음 할 때도 저런 식으로 무릎을 높게 드시면 근력 운동을 좀 같이 할 수 있죠. 발을 딱 들어가지고 들어서 살짝 놓고 아이고, 이렇게 뒷골부터 놓고 이렇게 아니 확실히 우리 우등생은 잘하시는데 동생분이라는 분이 더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해보시니까 처음이잖아. 처음이니까. 무릎을 높이 들고 내디딜 때 뒤꿈치부터 닿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저런 거 TV 보면서 하면 좋겠다. 생각보다 배 많이 땡기실 거예요. 허벅지 뒤랑 운동 많이 해요. 연골도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고 뭐 관절이도 좋고 그런다니까. 여 허벅다리가 땡기지 뻣뻣해서 이렇게 해서 뻣뻣하고 좀 땡기지. 또 이렇게 해놓으면 좀 편안하게. 이것도 좀 아껴야 돼. 그냥 많이 써먹었잖아. 하나 둘 셋 넷 10년도 젊게 연골을 회춘시킨 관절 튼튼 우등생의 밥상에 과연 무슨 비결이 숨어 있을까요? 생선, 단백질. 야, 고등어. 미역국. 아, 맛있겠다. 아유 할머니 밥 아유 힘들게 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그래. 맛있게 잘 먹어. 이게 다 먹으라고 내가 다 준비했고 이게 다 연골에도 꽃배기도 다 좋단다. 맛있게 먹어라. 고마워. 저지방, 고단백,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나 무기질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언니도 많이 먹어. 무언가를 준비하는 우등생. 푸네? 뭘 뿌리시네 또? 콘드로이친이라고 이 소위 그 연골에서 뽑아낸 건데 2%밖에 안 나와. 그만큼 이렇게 소중한 거야. 그래서 관절에 좋은 거야? 이게 퇴행성 관절, 뭐 루마티스 뭐 이런 데도 골다공증도 좋고 다 좋은 거래 이게. 맛있다. 지금의 일상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우등생. 건강이 되찾아준 소소한 행복이 감사할 따름인데요. 제가 퇴행성 관절 환자할 때는 우울증도 오고 사는 게 정말 의미도 없었는데 재밌게 살고 싶어요. 예쁘게. 고통을 딛고 다시 꿈꾸게 된 우등생. 그녀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잘 사시네. 잘 봤네, 정말. 선생님, 아까 그 콘드로이친 또 나왔어요. 그쵸. 그거 뭐예요?
콘드로이친, 제가 앞서서도 이제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콘드로이친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얘네들이 원래는 연골에 영양분도 주고 충격도 흡수해줘야 되는데 점점 부피가 감소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콘드로이친을 우리가 다행히 식품으로 좀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사람의 연골에 있는 콘드로이친 성분을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그 인간의 연골과 점탄성 성향이 굉장히 유사한 게 있어요. 소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 소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 이게 굉장히 인간의 연골과 특성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 연골내에서도 2%밖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귀한 재료예요. 아니 그러면 콘드로이친을 우리가 그걸 먹으면 뭐 효과가 나타나요? 몸에서? 효과가 실제로 나온다는 이제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릎 관절이 안 좋으면 당연히 걷는 게 제일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릎 관절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20m 걷기 시간으로 운동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짧으면 능력이 좋은 거고 오래 걸리면 능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시킨 후에 꾸준히 6개월 동안 섭취를 시켰더니 이 20m 걷기 시간이 단축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체 실험에서도 이 콘드로이친 섭취군의 무릎 통증이 91일 차 됐을 때 평가를 해봤더니 45% 통증이 감소를 했다고 하니까 능력도 좋아졌고 통증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요. 2년 동안 좀 장기간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경대퇴골의 관절 간격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 평균 너비의 변화값이 콘드로이친을 먹지 않았던 대조군 대비 간격값이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게다가 관절 사이 간격이 또 잘 유지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연골이 아마도 도톰하고 잘 유지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년 정도 장기간 먹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무릎 관절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연구예요. 근데 얼마나 먹어야 뭐 잘 먹었다고 하는 그쵸, 얘기를 들을까요? 콘드로이친을 또 드실 때도 좀 똑똑하게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이 콘드로이친 제품들이 많은데 인간의 연골과 굉장히 성질이 유사한 걸 고르려면 이제 소의 연골에서 나온 콘드로이친을 고르시면 조금 더 똑똑하게 고르실 것 같고요. 식약처에서 하루 권장량 1200mg이에요. 그래서 이 함량까지 잘 기억을 하셔서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가 있는 것까지 딱 챙기시면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